이뤄가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하기로 했고요. 네, 저는 스포카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홍윈이라고 합니다. 파이썬은 2004년, 2005년쯤부터 쓰기 시작했고요. 그때는 학생이어서 그걸로 돈을 벌진 않았는데 2017년 때쯤, 2017년, 2018년 때부터 파이썬으로 네, 직장에서 파이썬 코딩해서 돈도 벌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오픈 소스로는 뭐 완드라던가 아니면 HTTP 도메인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고요. 네,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준비하면서 파이썬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런 걸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되게 새삼스럽게 파이썬이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생각보다 25년 정도면 되게 긴 기간인데 이제 저희 이번 파이콘 주제가 백투더 베이직이라고 해서 역사를 다뤄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역사를 다루려고 해서 뭐 이제 발표 준비를 시작했고, 제목에서 다이아스포라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제 이 말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위키백과에서 찾아보니까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민족이 원래 자기네 터전이 아닌 다른 민족이 사는 곳에 뭐 전쟁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정착을 하는 거예요. 원래 살지 않던데 정착을 해서 거기서 잠깐 사는 게 아니고 그 뒤로 계속 쭉 지금까지 사는 그런 현상을 다이어스포라라고 한대요. 제가 이제 그런 현상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장소, 예, 제가 이제 이 말을 처음 듣게 된 거는 뭐 이제 제2교포나 뭐 중국 조선족 관련된 그런 책들을 보다가 처음 접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실은 원래 그 사람들이 살던 데가 아니니까 다른 문화가 원래 있었고, 근데 이질적인 문화가 유입되는 거잖아요. 말도 그렇고 뭐 풍습이라던가 종교라던가. 근데 그런 개념이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되게 매료됐었는데,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언어가 서로 영향받는 걸 다루다 보니까 이 말이 떠올라서 이제 제목으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하자면은 이거는 되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파이썬을 기도가 89년도에 성탄절 때 심심해서 이제 할 게 딱히 없어서 만들기 시작했다. 사실 좀 찾아보면 91년이라는 기록이 더 많긴 한데요. 그 기도가 최근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도 자신의 표현에 의하면은 89년이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이런 건 알려져 있는데, 근데 그 이후에 25년이나 흐르면서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 잘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는 되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파이서닉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사실 파이썬이라는 언어에 되게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말을 쓰면은 파이썬을 아주 처음 접해본 사람이 아니라면은 대부분 무슨 뜻인지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그래서 뭐가 파이서닉한 거냐라고 하면은 설명을 하긴 좀 힘들고, 그래서 대충 이제 다른 분야에서 말하는 뭐 음악성이나 뭐 게임에서 말하는 게임성이 좋다 뭐 할 때 그 게임성이라던가, 아니면 뭐 예술성이 높다 할 때 그런 말들이랑 좀 비슷하게 되게 좀 모호한 표현인 거죠. 근데 말하면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긴 하고요. 근데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대체 어떤 게 파이서닉한 걸까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어서 좀 파이서닉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이제 취재를 하다가 일부러 이제 요거를 넣으려고 제가 파이썬 1.5.1을 소스 코드를 받아서 빌드를 해서 실행을 해봤는데요. 되게 누구나 파이썬 쓰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코드를 써봤는데, 대화형 쉘에서 근데 에러가 났어요. 문자열에 어퍼 메서드가 없다고. 이제 되게 이질적인 모습인데 20년 전쯤에는 이런 파이썬을 썼던 거죠.
네. 그때 당시엔 어떻게 썼냐면은 이제 문자열 메서드 같은 게 없어서, 메서드라는 게 이제 문자열이 없어서 스트링이라는 문자열 연산 관련 함수들을 가지고 있는 내장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어퍼나 뭐 join, find 이런 지금 메서드로 있는 그런 것들이 함수로 있었어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썼는데 사실 90년대 중후반까지는 이런 파이썬 코드가 되게 자연스러운 파이썬 코드였던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 이 만들어지는 통이라는 책이 되게 유명한 책이잖아요. 요약을 하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전통이라고 믿고 있는 되게 많은 것들이, 여러 민족의 전통이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된 게 별로 없고, 이제 100년이 안 된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저는 파이썬 이거 준비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파이썬스럽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오래된 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사실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폴 그레엄, 제가 이게 되게 좋아하는 에세이 중에 하나인데, 폴 그레엄이 이제 Being Popular라는 글을 예전에 썼는데, 이 글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대중화되려면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의 생각을 쓴 글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얘기는, 언어는 이제 뭐 언어 기능이나 아니면은 뭐 설계의 원칙, 이런 어떤 언어 내적인 요소 때문에 대중화되기보다는 그냥 되게 외적 요인, 주로 그 어떤 플랫폼과 되게 결부돼 있어서 그 플랫폼이 되게 대중적인데 그 플랫폼을 활용하려면은 언어를 써야만 하는 뭐 그런 결부된 그런 거가 이런 그런 결부된 관계가 있느냐, 그런 요소가 좀 더 이제 널리 퍼지는데 주요 요인이 된다라고 이제 이 사람은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사람 이제 폴 그레엄에 따르면은 코볼이나 포트라는 이제 90년대, 80년대, 70년대 때 이제 IBM 메인프레임을 쓰려면 그런 언어를 써서 코딩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언어가 이제 많이 쓰였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마찬가지로 C의 시대가 오니까 C에서는 이제 C에서 프로그램 짜려면은 C로 코딩, 유닉스에서 프로그램 짜려면 C로 코딩을 해야 되니까 C를 많이 쓸 수밖에 없었고, 이제 시대가 지나서 웹브라우저에서 프로그램 돌리려면은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바스크립트도 이제 대중화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그런 예를 들어요. 이제 여기까지는 되게 납득이 되는데, 저는 이제 파이썬은 약간 이런 설명의 모형으로는 좀 잘 들어봤는 건 아니라고 느꼈어요. 왜냐면은 파이썬은 저는 지금 오늘 되게 많은 분들 오셨는데 이렇게 보다시피 사실 많이 이제 대중화됐잖아요. 많이 대중화됐고 아예 그냥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 입문하는 사람들도 이제 되게 많은데, 그런 거에 비해선 뭔가 어떤 플랫폼에 결부돼서 대중화된다고 설명하기에는 좀 딱히 떠오르는 플랫폼은 없죠. 좀 그래서 뭔가 다른 설명이 있을까 싶어서 이제 예전에 파이썬의 소개 같은 것들을 뒤졌는데, 사실 이 접착 언어라고 하는 게 글로 랭귀지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예전에 이걸 되게 오랫동안 잊고 있었어요. 최근 한 5년, 10년 동안. 근데 떠올려 보니까 사실 제가 파이썬을 시작할 때만 해도 파이썬 소개하면 꼭 이런 그 선전 문구 같은 게 있었거든요. 접착 언어라는 표현을. 초기 파이썬의 큰 장점으로 꼽히던 게, 메리트가 이제 다른 언어와 함께 뭐 파이썬이 주가 되든 부조가 되든 같이 연결해서 붙여서 쓰기 쉽다. 이걸 되게 사람들이 선전을 할 때 많이 썼던 얘기고, 실제로 그런 거에 많이 사람들이 매력을 느꼈어요. 지금이랑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접착 언어라는 정체성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꽤 강하게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자바랑 붙여서 쓸 수 있는 자이썬이라던가, 이제 닷넷 환경에서 붙여서 쓸 수 있는 아이언 파이썬이라던가 이제 그런 것까지 나왔었죠.
이제 이거는 파이썬 1.5.2 되게 옛날 건데 98년 그때쯤에 릴리스된 버전인데요. 이때의 튜토리얼을 보면은 첫 부분에 이제 파이썬의 장점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걸 되게 좀 강조를 해놨어요. 파이썬은 이제 C로 된 프로그램이랑 붙여서 쓰기가 굉장히 좋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강조해서 했었고, 실제로 매뉴얼에서 꼭 C 확장 만드는 그런 예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초기 파이썬 사용자들은 파이썬 네이티브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지금은 파이썬 네이티브가 많죠.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을 아예 처음부터 배우는. 근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파이썬 사용자들은 일단 C 프로그래머, 기본적으로 C 프로그래머의 정체성이 있는 상태에서 파이썬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 봤던 그런 스트링 모듈을 인풋해서 쓰는 그런 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C에서 이제 string.h 헤더 인풋 이제 인클루드 해가지고 거기 정의되어 있는 문자열 함수 쓰는 것들이랑 되게 비슷한 센스이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 당시에 그렇게 파이썬을 썼던 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 당시의 커뮤니티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그때의 인적 구성. 그렇다면 이제 파이썬 커뮤니티 초창기 커뮤니티에서 이제 파이썬은 이제 원래 이제 처음 만들어진 언어는 당연히 그 언어로 프로그래밍 배우는 사람들보다 다른 언어를 하다가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럼 파이썬 초창기에 어떤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을까?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C고 당연히 그 다음에는 이제 리스프가 있더라고요. 그 acceptable Lisp이라는 그 용어가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속어라고 해야 되니까요. 이게 뭐냐면은 언제 이제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2000년대 중반쯤에 루비 온 레일스가 되게 뜨면서 루비가 이제 리스프 같은 이상적인 언어에 되게 근접하지만 현실에서도 쓸 수 있는 되게 양쪽의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는 그런 언어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액셉터블 리스프, 루비가 액셉터블 리스프이다, 아니다, 루비도 액셉터블한 리스프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논쟁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때 이제 만들어진 표현인데 이제 그때 이제 스티브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이제 리스프는 용인 가능한 리스프가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글을 쓰면서 리스프 쓰는 사람들 중에 리스프만 써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리스프 쓰는 사람, 리스프 프로그래머라는 사람들은 항상 현업에서는 다른 언어를 쓸 수밖에 없고 다른 언어의 어떤 리스프와 달리 이제 그 사람들은 리스프를 이상으로 보니까 리스프과 달리 어떤 그 다른 언어의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들, 안 좋은 것들과 싸우면서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이제 현업에서 리스프는 아니지만 최대한 리스프에 가까운 다른 언어들을 찾으면서 항상 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90년대 초중반에는 파이썬도 그런 액셉터블 리스프의 후보 중 하나로 많이 거론됐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예전 그 파이썬의 역사라는 블로그가 있어요. 기도가 직접 글을 쓰는. 근데 그 블로그에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발췌한 건데 파이썬에 있는 함수형 기능들의 유래에 대해서 이제 그 기도가 직접 정리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기도 자신은 여러 차례 글로도 그렇고 강연에서도 그렇고 얘기하기를 자기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팬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자기는 오히려 이제 자기가 프로그래밍을 배워온 환경이라던가 그런 거의 영향 때문에 지금까지도 임퍼러티브한 스타일을 선호한다고 본인이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파이썬에는 맵이나 필터나 뭐 그런 나름 지금에서는 뭐 이렇게 좀 그렇진 않을 수도 있는데 당시로서는 되게 함수형 스타일에 가까운 기능들이 파이썬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미 초창기부터 이제 그 이유가 찾아보니까 93년이면은 파이썬이 나온 지 2, 3년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쯤에 사실은 초창기부터 파이썬이 그 퍼스트 클래스 펑션은 기능을 제공했거든요.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이제 함수를 만들면은 값으로 쓸 수 있는 거죠, 함수를. 그런 기능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익명 함수가 없었어요. 익명 함수도 없었고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맵이나 필터, 리듀스 이런 거 하나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리습을 쓰던 사람들이 파이썬을 이제 어떻게 이제 타협 안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해오던 프로그래밍 습관들을 파이썬에서도 똑같이 하고 싶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자라고 이제 의견이 되게 많이 나왔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들이 추가됐다고 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은 맵이나 필터나 리듀스나 하나도 새로울 게 없고 임명함수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엔 93년이었고 사실 우리가 이미 좀 그런 것들을 빌트인하고 있는 언어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 언어들이 처음 나온 게 95년이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논의가 오간 건 93년이고요. 그러니까 되게 옛날인 거죠. 심지어 이제 그 중에서 이런 뭐 자바는 2014년에나 뭐 맵이나 필터 같은 거, 람다 같은 게 들어갔고, 자바스크립트도 맵 필터 람다는 원래 있었지만 맵 필터 들어간 건 2005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서 생각하면 그 당시 기준으로는 되게 함수형 스타일이었던 거고 일반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리습을 쓰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파이썬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초창기 파이썬의 언어에 그런 걸 넣는데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친 거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아예 좀 더 완전 퓨어 펑셔널한 언어인 하스켈에 있는 이제 제가 여기서 리스트 조건제법이라고 썼는데 리스트 컴프레hen션 기능을 만들자는 이제 의견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레고리 유행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이제 파이썬 초창기 때 되게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인데 이 문법을 넣자고 이렇게 되게 밀었어요. 메일링 리스트나 이런 데서, 파이썬 데브나 이런 데서. 그래가지고 패치도 자기가 직접 만들고, 그래서 논의를 되게 많이 한 끝에 이제 파이썬 2.0에 넣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리스트 컴프레hen션 문법이 이제 나중에는 set 컴프레hension이나 뭐 dict 컴프레hension, 그 다음에 generate expression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도 됐고요. 파이썬에 또 초창기 때 영향을 많이 준 언어 중에 하나가 스몰톡인데, 이제 이것도 이제 지금은 빌트인 자료형들 뭐 문자열이나 딕트나 그런 것들 상속받는 게 사실 되게 자유로워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보시면은 str이 클래스가 아니라고 이제 에러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제 지금은 우리가 파이썬에서 타입이라고 하죠. 타입이라고 하는 거랑 클래스라고 하는 거랑 그냥 동의어로 많이 써요. 그냥 바꿔가면서 많이 쓰는데, 사실 초창기 때는 타입이랑 클래스랑 명확하게 구분이 됐었던 거고, 빌트인 자료형들 있잖아요. 그 문자열이라던가 딕셔너리 이런 거를 타입이라고 했고, 이제 사용자가 클래스 키워드를 해가지고 써가지고 직접 구현하는 거를, 정의를 하는 거를 클래스라고 해서 구분을 했어요. 이게 97년도에 기도가 직접 자기 자신이 쓴 파이썬이랑 다른 언어 비교한 글인데, 이제 스몰토크랑 비교를 하면서 이제 스몰토크처럼 파이썬도 모든 것들이 다 객체인 언어인데, 이제 다른 점은 스몰토크랑 달리 클래스랑 예장 자료형을 구분을 한다. 이제 그런 한계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했고요. 이 당시에 이걸 한계라고 생각했을지 아니면 그냥 그래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이야 그냥 딕셔너리를 상속받고 리스트를 상속받고 이러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안 됐으니까 뭔가 그런 걸 해주는 뭐 유저 딕트, 그다음에 유저 리스트 같은 모듈이 표준 라이브러리에 아예 들어 있었고요. 이 라이브러리는 파이썬 2 때까지도 2.0 때, 그러니까 2.7에도 존재하고요. 하이 호환성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3에서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스몰토크처럼 내장 자료형도 자유롭게 상속받아서 뭐 이제 동작을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쓸 수 있게 하자 이제 해가지고 제안이 올라왔어요. 펩 253이라고. 그래서 이게 내장 자료형 상속받는 거를 개선하는 제안인데 이 기간에 2002년에서 2002년 사이에 파이썬 객체 시스템이 되게 변화를 많이 겪어요. 되게 그 이전의 파이썬이랑 그 이후의 파이썬이 객체 시스템이 되게 많이 다른데,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이거는 그 리눅스 위클리 뉴스 2000년 11월 달에 인터뷰죠. 인터뷰를 기사인가? 네. 를 이제 인용한 건데, 그 당시에 이제 파이썬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었냐면요. 파이썬 랩스라는 팀이 있었어요. 이 팀이 BOS.com이라는 회사 안에 있는 파이썬만 만드는 전업으로 파이썬만 만드는 팀이었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기도였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팀 단위로, 파이썬 랩스 팀 단위로 디지털 크리에이션스라는 회사로 이제 옮긴 거예요. 이적을 한 거죠. 이 당시에 이제 이적을 했는데,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조프를 만들던 회사예요. 이제 조프라는 걸 이제 좀 파이썬을 좀 오래 써보신 분들은 조프를 다 아실 텐데, 여기 인터뷰 보면은 이제 기도가 이제 하는 얘기가 조프 작업도 좀 할 것 같긴 한데 이제 아마 그거에 직접 기여하는 건 별로 없을 거고, 다만 조프를 만드는데 언어적으로 파이썬이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있으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파이썬은 기능을 개선하는 쪽으로 이제 이 회사에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조프는 지금 장고처럼 이제 15년 전, 10년 전 기준으로는 파이썬 웹 개발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웹 프레임워크이랑 CMS 사이에 있는 거였는데 그런 거였고요. 그 조프 만드는 회사 디지털 크리에이션스, 그 회사의 CTO가 짐 풀턴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파이썬에서 직렬할 때 많이 쓰는 피클을 만드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파이썬에서는 마크다운으로 문서하기도 하지만 RST를 더 많이 쓰잖아요. 리스트럭처드 텍스트. 그 리스트럭처드 텍스트의 이제 시조가 되는 게 스트럭처드 텍스트라는 이제 마크업 언어인데, 그 언어를 만든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CTO였는데, 원래 이 사람이 사실은 스몰 토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 스몰 토크 커뮤니티에서는 스몰 토커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인터뷰에서 보면은 되게 이제 스몰 토커들이 좀 대체로 그렇듯이 좀 뭔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되게 그런 걸 되게 중요시해요. 특히 그때는 이제 2000년대 초반이니까 더 OOP 하입이 좀 되게 컸던 시대고, 그래서 더 그랬을 텐데, 그래서 조프를 만들면서 이제 OOP 설계의 어떤 그런 객체 기술에 관한 것들을 많이 실험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이썬에서 스몰 토크 같은 식의 객체 시스템을 쓰려고 되게 하고 싶어 했던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이제 되게 오브젝트에 되게 좀 천착한다는 게 보여지는 게, 나중에는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었어요. 그 OO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인데, GODB라는 이제 조프에서 쓰고 그냥 스탠드얼론도 쓸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파이썬이 더 스몰 토크처럼 된 거죠. 그런 주어진 환경 내서 이제 스몰 토크를 하던 CTO가 있는 회사에서 파이썬을 전업으로 만드는 이제 팀이 이제 들어갔고, 이제 조프라는 어떤 스몰 토크 같은 객체 시스템의 기능을 써야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아까는 그 내장 자료형 서브 클래싱 하는 거였는데, 그거 외에도 원래는 이제 타입이랑 클래스랑 되게 엄격하게 구분되는데, 이제 그것도 이 시기에 이제 많이 그 구분할 수 없게 바뀌었어요. 파이썬 2 기준으로.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타입 A 문자를 타입이라는 함수가 있었고 그 함수에다가 이제 문자를 넣으면은 스트링이라는 타입이 나오는데 이거는 타입인데 STR이라는 거는 그냥 함수예요. 클래스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타입이랑 클래스는 이제 별개니까 비교를 하면 당연히 다르다고 나오고 이제 당연히 이지 인스턴스로도 쓸 수가 없고요. 저 STR은.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STR이 팩토리 함수이기도 하지만 이제 타입이기도 한 그런 형식으로 이제 통합이 된 거죠. 되게 자연스럽게. 사실 요건 조금 곁다리긴 한데 그 조프라는 게 파이썬 언어 자체에 영향을 끼친 거 외에도 파이썬 웹 프레임워크에 되게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프 DNA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제 장고가 아닌 비장고 계열이라고 하면 보통 플래스크가 있고 그 플래스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이제 조프 DNA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포스트 조프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사실 이 중에서 또 웹옵 만든 이언 비킨 같은 사람도 원래 스몰토커예요.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우리가 아이디가 미츠이코 그 아민 로나어가 등장하기 전까지 파이썬 웹에서 정말 아민 로나어만큼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뭐 가령 그런 것 어떤 걸 영향을 끼쳤냐면 우리가 파이썬 쪽에선 템플릿팅 할 때 HTML 템플릿팅 할 때 이제 템플릿 상속이라는 기능을 되게 자연스럽게 쓰잖아요. 근데 그 개념을 아예 만든 사람이에요. 생각해보면 이제 스몰토커들이 좀 뭔가 상속하는 그런 서브 클래싱 개념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 조프 계열의 그런 프레임워크들이 되게 난입하다가 나중에는 2010년 그때쯤 기점으로 해서 거의 하나의 프로젝트 팀으로 합쳐지더라고요. 사실 그 사람이고 다 원래 조프 하던 사람들이라 가지고 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조류가 있었고 당시 이제 마지막으로는 펄과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옛날부터 정말 파이썬이랑 가장 많이 비교가 됐던 언어죠. 펄이. 이게 사실 2000년대 초반 이전에 만들어진 스크립팅 언어 중에서 펄의 영향력 안에 없는 언어가 사실 없죠. 왜냐하면 스크립팅 언어라는 말을 그런 용어가 생기게 된 계기가 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게 패키지 매니저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지금은 패키지 매니저가 되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렇지가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은 펄을 제외하고 패키지 매니저라는 게 가장 먼저 나온 게 파이썬인데 파이썬만 해도 2002년에 나왔는데 펄은 시펜이 95년대에 이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7년이나 뒤늦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패키지 매니저라는 개념을 만든 것도 이제 펄 커뮤니티에서 이제 나온 거고 단순히 이제 모듈의 저장소, 중앙 저장소의 개념뿐만 아니라 그거를 이제 로컬에서 어떤 CLI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설치를 해주고 그때 설치할 때 라이브러리 사이에 의존성이 있으면 의존성도 자동으로 해결을 해주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해주는 그런 패키징, 오픈소스 패키징의 UX 쪽에서 되게 많은 혁신이 일어났던 게 다 펄에서 일어났던 것들이고요. 뭐 그런 거 외에도 좀 문화적인 면에서는 지금 우리는 라이브러리,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배포할 때 테스트 코드를 같이 배포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오픈소스 자체도 생소하긴 했지만 이제 그 문화를 만든 게 펄이에요. 그 이전에는 테스트 코드는 개발자만 가지고 있었고 이제 배포되는 거는 테스트를 제외한 실제 임플리멘테이션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테스트도 같이 배포를 하고 라이브러리를 쓰는 사람도 테스트를 돌려볼 수 있게 이제 문화가 바뀌었죠. 파이썬도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문화를 따라갔고요. 참고로 이제 아까 이전에 파이피라고 지금 여기다 써놨는데 만들어질 당시에는 치즈숍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치즈숍? 네. 그래서 그 치즈샵이 나오기 전에 인터뷰인데 이제 기도 자신도 펄에 시펜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그 당시에 파이썬 커뮤니티에서 다들 시펜 같은 거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되게 부러워했어요. 이거는 되게 좀 많이 알려진 글인데
초창기 파이썬이 이제 대중화되고 욕도 많이 먹고 그런데 좀 공헌을 한 그런 글인데, 여기서 이제 그 에릭 레이먼드가 되게 펄을 많이 계속 써왔다가 파이썬으로 스위치를 한 다음에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쓴 글이에요. 근데 이제 비교를 되게 많이 했죠. 펄 안 좋은 점을 되게 많이 얘기하고 그에 비해서 파이썬의 좋은 점들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파이썬 쓰는 사람들 중에서는 펄을 원래 쓰다가 파이썬으로 넘어간 사람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파이썬으로 하던 일, 우리가 지금 파이썬으로 하는 일, 그 당시에 파이썬으로 하던 일은 사실은 원래 펄이 하던 일들이었고, 이제 파이썬이 펄을 대체하는 그런 포지션으로 많이 광고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C를 주언어로 쓰고 스크립팅 할 땐 펄을 쓴다 였는데, 이제 그 펄 부분을 파이썬으로 바꾼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그 당시. 개인적으로는 이 글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좀 트롤링 하는 게 너무 많은 내용이라 가지고. 네. 그래서 갑자기 급 결론을 이게, 네, 제가 되게 주제를 정한 다음에, 주제는 한 2달 전에 정하거든요. 그래서 정한 다음에 나중에 되게 후회를 했는데, 왜 후회를 했냐면 되게 역량 부족이었어요. 뭔가 예전에 들어가지고 알고 있는 것들은 많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근거 없이 얘기할 수 없으니까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취재를 하려니까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링크가 다 깨져 있고, 그 웹 아카이브를 엄청 많이 썼어요. 엄청 많이 썼는데, 그래도 옛날 유즈넷 뉴스그룹 이런 데서 남아있는 글 중에서 아카이브된 게 없는 것도 되게 많고, 필요한 부분만 누가 인용해서 남아있는 기록도 있고 전문은 없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좀 확언 이런 데서 공개적인 데서 확언하기엔 조금 그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역사적으로 그런 확언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사례를 더 들고 싶은 게 많았는데 많이 들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취재를 하면서 근데 이제 얻은 그런 감상 같은 거를 좀 공유를 하자면은, 요거는 기도가 원래 네덜란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 국왕 탄생일에 연설을 했대요. 그래서 그 연설 내용인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원래 ABC라는 언어를 만들던 사람이에요. 파이썬 만들기 전에 기도가. 근데 ABC라는 언어를 만들다가 팀으로 만들었어요. 그때 혼자 만든 게 아니고. 근데 한 5년 정도 만들다가 실패를 했는데, 이제 이 실패한 게 후회가 돼가지고 회고를 했다 보니까 왜 실패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ABC를 만들던 당시가 80년대 중반인데, 그때 인터넷이 퍼지기 전이고 이제 오픈소스 같은 것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언어를 만드는 사람이랑 언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되게 피드백 룹이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설계하는 입장에서 완전 일방통행으로만 자기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만드는데, 정말 그게 대부분의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한테 유용한 기능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의 회고는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런 피드백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고, 여기에 대비를 해서 자기가 얘기하는 게, 파이썬은 그에 비해서 이제 이 후회를 자기가 이제 염두에 두고 자기는 이제 그 반대로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인터넷을 많이 활용해서 배포를 하고, 오픈소스로 배포를 하고, 커뮤니티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아까 이제 빙 파퓰러 인용했었는데, 거기 글에서 또 뒤쪽에서 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언어가 그 대중화되기 위해서 좋아져야 되는 게 아니고 좋아지기 위해서 대중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좋은 언어가 되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써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대중화되는 게 필수 조건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언어가 좋은 상태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도 대중성을 잃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아까 방금 전에 그 ABC 회고에서 기도가 했던 얘기랑 좀 연결이 되죠. 어쨌든 실제 사용자의 피드백에 대한 얘기일까요? 그래서 이런 감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파이서닉하다, 무엇이 파이서닉하냐라는 거를 정의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는
다른 언어들이 현재 파이썬의 모습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되게 많이 줬다는 걸는 감상이 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파이썬스럽다고 생각하는 객체 시스템은 사실 알고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는 스몰 토크스러운 객체 시스템인 거죠. 근데 그게 세월이 많이 지나서 파이썬의 다른 부분이랑 완벽하게 이제 통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파이썬스러운 것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도 결국에는 미래의 파이썬도 아마 다른 언어들에서 계속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래야 더 지금처럼 좋은 언어로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감상을 했습니다. 네, 이걸로 발표는 끝이고요. 네. 좀 싱겁게 끝났는데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